안녕하세요. 3학년 학생 여러분. 4단원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염색체와 유전물질인 DNA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염색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닮았어요? 라고 물으면 엄마, 아빠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이야기하죠. 옆집 아저씨, 빵집 누나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겠죠? 이렇듯이 우리는 부모님에게서 유전자를 받아서 부모님을 닮은 개체예요. 그럼 부모님의 유전자가 우리한테 어떻게 전달이 되었을까요? 이렇게 바로 유전자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염색체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염색체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동물세포랑 식물세포를 배우면서 이런 그림 봤었죠. 동물세포의 모양이에요. 그럼 염색체가 들어있는 곳이 어디라고 배웠죠? 바로 핵입니다. 자, 염색체는 세포의 핵 속에 들어있는 물질로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염색체란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염색사가 뭉쳐진 막대 모양의 구조물로 세포의 핵 속에 들어있게 돼요. 자, 이 그림을 확대해서 좀 보면 자, 염색체는 핵 속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세포 분열을 하지 않는 동안에는 풀어진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염색체는 DNA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염색체를 풀어 헤치게 되면 여기 DNA랑 동글동글한 단백질이 보이죠. 이렇게 DNA와 단백질로 염색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풀어헤친 DNA 가닥을 확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 어떤 생물에 가지는 특징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전자입니다. 하나의 염색체 안에는 수백 개의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요 옆에 있는 그림이 사람의 1번 염색체예요. 사람의 1번 염색체를 보면 사람의 혈액형 중에 RH 플러스, 마이너스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1번 유전자 위에 있고요. 소화효소를 결정하는 유전자들이 1번 유전자 위에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색체 하나에도 유전자가 여러 개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염색체가 세포 분열을 할 때랑 세포 분열을 하지 않을 때 모양이 달라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세포 분열을 할 때예요. 세포 분열을 할 때. 자, 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원래는 이렇게 하나의 염색체였던 염색체가 복제가 되게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는 자기가 갖고 하나는 자손에게 줘야 하니까. 그래서 복제를 하게 되면 얘랑 똑같은 아이가 똑같이 복제가 되게 되는 거예요. 복제가 된 거니까 당연히 염색체의 유전자 구성도 같게 되겠죠. 자, 그러고 나면 복제된 염색체 요거 하나만을 지칭하는 말이 바로 염색 분체입니다. 당연히 염색 분체끼리는 유전 정보가 동일하겠죠. 그럼 위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분열 초기의 염색체 한 개는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되어 있으며 염색 분체가 가진 유전 정보는 동일하다. 당연히 이 염색체가 복제된 거니까 여기 있는 유전자 구성이나 여기 있는 유전자 구성이나 똑같겠죠. 자, 다음은 세포가 분열하지 않을 시기에 염색체가 어떤 모양으로 존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분열하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보이는 염색 실 모양처럼 보이죠. 그래서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상동염색체입니다. 사람의 염색체를 비교를 해보면 모양이랑 크기가 같아서 짝을 이루는 염색체가 있는데 그것을 바로 상동염색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동염색체는 유전 정보가 똑같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유전자 구성의 반은 엄마에게서, 반은 아빠에게서 받은 것이니 당연히 유전 정보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뒷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상동염색체란 체세포 속에 들어있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 중요한 건 체세포 속에 들어있는 거. 그래서 상동염색체 중 하나는 아빠로부터, 하나는 엄마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유전 정보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게 있는데 만약에 보라색 염색체 위에 여기에 쌍꺼풀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아빠한테 받은 거야. 당연히 요거는 엄마한테 받은 거겠죠. 상동염색체니까. 자, 여기에 쌍꺼풀을 결정하는 유전자 정보가 있어요. 그러면 파란색 염색체도 마찬가지로 같은 위치에 쌍꺼풀이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게 됩니다. 만약에 아빠가 쌍꺼풀이 있다면 여기는 쌍꺼풀이 있는 유전자, 엄마가 쌍꺼풀이 없다면 쌍꺼풀이 없는 유전자가 여기 포함되어 있겠죠. 자, 세 번째로 알아볼 것은 염색체의 종류입니다. 사람이라면 몇 개의 염색체를 가지냐면 23쌍의 염색체를 가집니다. 23쌍이라고 하면 총 46개가 되겠죠. 이 중에는 암컷이나 수컷이 공통적으로 가진 염색체도 있고 성에 따라 차이가 나는 염색체도 있습니다. 자, 우선 사람이 가진 23쌍의 염색체 중에 22쌍은 암수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염색체, 상염색체고요. 나머지 한 쌍은 남자, 여자가 차이가 나는 염색체, 그것이 바로 성염색체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염색체는 X염색체와 Y염색체가 있는데 남자 같은 경우는 XY, 여자 같은 경우는 XX를 가지게 됩니다. 자, 네 번째로 여러 생물의 염색체 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사람의 염색체 수가 몇 쌍이라고 했었죠? 23쌍, 46개라고 했었죠? 그때 고등한 동물일수록 염색체 수가 많을까요? 그리고 염색체 수가 같으면 같은 동물일까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표를 먼저 볼까요? 이쪽에 표를 보면 동물마다 염색체 수가 나와 있네요. 자, 침팬지 같은 경우는 사람보다 2개나 염색체가 많고요. 새우 같은 경우는 254개나 된대요. 그리고 토마토랑 쌀 같은 경우는 염색체의 수가 똑같아요.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같은 종류의 생물에서는 생식세포를 제외한 모든 세포에서 염색체의 수와 모양이 같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랑 여러분이랑 둘 다 사람이죠. 그러니까 서로 사람이니까 사람 같은 경우는 염색체의 수가 46개, 쌤도 46개, 여러분도 46개가 될 거고요. 염색체의 수가 같다고 해서 같은 종류의 동물은 아니다. 아까 봤듯이 토마토와 쌀 같은 경우는 염색체 수가 똑같지만 같은 식물은 아니죠. 자, 그리고 생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도 염색체 수가 같을 수 있으나 염색체의 모양이나 크기가 다르게 됩니다. 당연히 토마토랑 쌀 같은 경우는 염색체 수가 같지만 염색체의 크기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식물이 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사람의 염색체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람의 경우 염색체 수는 아까 말했듯이 23쌍, 46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남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염색체가 상염색체고요. 22쌍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녀마다 다른 염색체 구성을 가지는데 상염색체를 제외한 한 쌍의 염색체가 이 성염색체가 되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XX, 남성 같은 경우는 XY가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염색체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여러분이 잘 배웠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기본 체크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43페이지이고요. 동영상을 잠깐 멈추고 문제를 먼저 풀어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색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를 하시오. 자, 1번. 세포 분열 시에만 관찰할 수 있다. 염색체. OX? O죠. 자, 두 번째. 상동 염색체는 유전 정보는 동일하다. O예요, X예요? X죠. 상동 염색체 유전 정보는 동일하지 않죠. 엄마랑 아빠랑 유전 정보가 동일하지 않은 것처럼. 세 번째. 암수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염색체를 성염색체라고 한다. 아니죠? 상염색체라고 하죠. 자, 네 번째. 염색 분체의 유전 정보는 동일하다. 동일하죠. 왜냐면 두 개가 복제가 된 거니까.
자, 5번째. 염색체의 수가 같으면 같은 종류의 생물이다. 아니죠? 그래서 X가 됩니다. 자, 2번. 다음 글의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사람의 체세포에는 몇 개의 염색체? 46개의 염색체. 이 중에 1개가? 1개가 아니라 2개죠. 2개가 성염색체로. 남자의 성염색체 구성은 X, Y. 여자의 성염색체 구성은 X, X이다. 그쵸? 자, 이상으로 4단원의 2번째 시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체세포 분열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